야, 너는 맨날 헤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한 두세 시간 들어줘도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헤어진다고 네. 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듣지도 않아요, 잘. 맞아. 별로 듣지 왜 않아. 그런 거야? 근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의 일인 듯이 뭔가 불을 켜고, 뭐야. 빨리 말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 안녕하세요. 사연에 공감하는 남자, 제드서입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 이혜진입니다. 예진님. 네. 예진님은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요? 저요, 남친구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소개를 했더라?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네, 저는 약간 결혼할 때까지 좀 진중하자라는 마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네. 진중하지 않은 연애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조명은 왜 자기한테만 쓰는 거야? 아니, 옮기세요. 저 이거 나 그냥 그늘진, 포장하게 나 그늘진 거 봐봐. 그럼 빨리 돌리세요. 일부러 자기한테만 딱 주고 나는 어두운 사람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쩐지 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조명을 나도 나한테만 놀렸고요. 나만 밝고 아주. 좋네. 괜찮아요. 전 자체 발광이기 때문에. 네. 싸우고 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한다 이런 사연인데 한번 제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 모두가 헤어지라고 해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애인과 다툴 때 애인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나와 친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헤어지라고 하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기분이 안 좋고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에도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나를 보는 시선에 기분이 자꾸 상해버려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던데 정말 잠시 눈이 멀어 미저리 같은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만 한 제 탓인가요? 나 스스로가 지금 연애를 계속하고 싶으면 그걸로 제 연애는 괜찮은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주변 사람 모두가 헤어지라고 한다. 전문 상담사나 또 이제 마카님의 댓글들을 보면 헤어지자라는 말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네, 한번 맞아요. 댓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인드 카페의 아주 특징이죠, 그런 게. 네. 되게 길게 장황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언에 너무 영향받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마음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다만 애인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분께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만큼 좋아하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던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헤어졌을 때의 슬픔을 대신 아파해줄 것도 아니니까요.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뜻대로 하세요. 가장 후회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라고 현실적이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선택을 하세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 말 다 들어서 자기가 후회할 거면 그만한 멍청한 짓도 없다. 맞아요. 네. 우리 전문 상담사님께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볼까요? 상담사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회사 등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대요.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 그리고 외모, 능력, 인간관계, 경제력, 학력 등등 금방 생각해도 많은 평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 마카님은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애인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면 당연히 친한 사람들과 가족들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도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해결 방안 대처에 대한 방향 제시 내려주셨어요. 마카님의 애인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마카님이 과연 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 일명 콩깍지가 씌이게 되면 애인의 좋은 면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인의 잘못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인이 마카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거나 애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카님 자신이 애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는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는 애인과의 관계, 그런 다음 마지막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혼란스럽고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잘 챙겨 행복한 연애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애인과의 관계,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연애에 대한 우선순위. 상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딱 머리에 박혀요. 네. 연애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또 상담사님께서 좋으면은 정말 일명 콩깍지가 끼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얘기밖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잖아요. 네. 나 오늘 이거 했다? 남친가 이거 받았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만 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남자친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말로 나오는 거니까. 남자친구 평가는 조금, 그러니까 애인을 평가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생각 정도? 그리고 평가도 사실 할 수 있죠. 여진이 뭔데요? 아니, 남자친구도 저를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단어 선택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오케이. 네, 평가. 네, 뭐 어쨌든 평가. 저는 예진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평가. 이렇게 하면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뭐 아니. 근데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네. 그래요. 뭐. 평가해야죠. 지금 연애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연애가 제 연애가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기분이 상한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풀어나갈지 이 상담사의 내용을 들으시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인생은 자꾸 도돌이표예요. 똑같이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원래 관계라는 게 있죠. 원래 관계라는 게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늘 좋을 수만은 없어요.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욕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잘못 안 할까요?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서로 갈등이 생기고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말을 하겠죠. 헤어지라고. 그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언젠가 또 결혼하겠죠. 결혼했을 때 그때서야 책임감이 생기실 것 같나요? 안 생겨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과연 행복한 연애를 한 것인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글쓴이님께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지킬 줄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줏대 없이 행동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애 똑같이 계속 반복될 건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연애 고민할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오늘 사연을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숙한 연애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 예쁜 사랑 하세요. 파이팅.